자,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6은 0의 두 군을 알파 베타를 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정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 그렇죠. 18. 그다음 알파 베타는 6. 그랬을 때 로그 2에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로그 2에 18이죠? 마이너스 2 로그 2에 알파 베타니까 6.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진수의 지수가 되죠? 따라서 이는 로그 2에 지금 로그와 로그를 뺐잖아. 그럼 진수와 진수를 뭐 해야 돼? 나눠야 되겠죠? 얘가 18 나누기 6의 제곱 18 나누기 36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따라서 답은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어삼시사 책 있잖아요. 그치? 이제 어삼시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삼각함수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그때 어삼시사는 지수로그를 과제를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원 끝나면 그 전 단원 과제 나가는 걸로 어삼시사. 어삼시사는 몇 문제 안 되잖아? 몇백 개 안 되니까 금방 끝날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거기서 이제 틀리는 유형들 질문해서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그 312. 로그 312는 우리가 지금 거기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3점 얼마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312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로그 3.12 곱하기 100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진수와 진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와 로그의 뭐로? 합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로그 3.12 플러스 로그의 100이니까 로그의 100은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로그 3.12 표에서 몇이 되는 거야? 장하나? 0.4942. 그렇지. 0.4942가 되는 거야. 얘가 0.4942. 그래서 답은 2.494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저기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자, 유형 12번 활용 문제네요. 그죠? 자, 문제를 읽어가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약물을 투여한 후 약물의 흡수율을 K 밑줄, 흡수율을 K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문제 풀 때 반드시 뭐 해야 돼? 밑줄 그으면서 해야 돼? 4점짜리야 얘 활용은 거의 대부분. 알겠어? 이런 문제 무조건 맞춰야 돼. 실수 없이. 그 다음 배설율을 2 밑줄. 그 다음에 약물의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T 밑줄. 할 때 밑에 있는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나도 몰라.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자, 흡수율이 같은 거기 밑줄 쳐보세요. 흡수율이 같대. 그러니까 A도 K고 B도 K인 거야. 그치? 흡수율이 K였죠? 그랬을 때 A, B의 배설율은 각각 흡수율의 2분의 1배. 그러니까 A의 배설율이니까 2. 2는 A의 흡수율이 K였잖아. 그거의 2분의 1배.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K가 될 거고. 그 다음 B의 2는 4분의 1배가 되니까 4분의 1 K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A에 있을 때는 2분의 1 K, B에 있을 때는 4분의 1 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약물 A를 투여한 후 약물의 A의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시간이 3시간일 때 A가 4시간이 됐대요. T가. 그러니까 A에서 T의 A는 3이구나.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쓸 수 있겠지. 자, 해보자. TA 얘는 3이에요. TA는 C 곱하기 K 마이너스
2 배설률, 그러니까 2분의 1 K 써줘야 되겠죠? 2분의 1 K 분의 로그 K,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2,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 K가 되겠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자, 얘 빼면 C 곱하기 분모는 2분의 1 K가 될 거고요. 분자는 로그 K고 로그 2분의 1 K야. 그러면 진수와 진수를 뭐 해야 되냐면 나눠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K 나누기 2분의 K 이렇게 될 거예요. 번분수. 그러면 KK 약분 될 거고 분자는 로그 2가 되겠죠? 그치? 따라서 얘는 C 곱하기 2분의 1 K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볼까? 그러면 K분의 2로그 2 이렇게 되겠네. 걔가 뭐라고? 3이라고. TA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C의 값을 문제 먼저 B 먼저 구해보자. TB 먼저 구해보자. 왜냐면 이제 C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TB도 구해보자. TB. TB는 시간이 A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C 곱하기 K. K는 K고요. 동일하다고 했고. 그 다음 2가 4분의 1 K지? 또 힘이나 시작하는 거 아니야? 4분의 1 K 주는 거 아니지? 그 다음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4분의 1 K 이렇게. 자, 그럼 분모 분자 계산해보자. 그럼 얘는 C 곱하기 4분의 3 K 이렇게 될 거고. 장원아,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4분의 1 K는 몇이 될까? 얘 했던 것처럼 로그 분의 1이 되지. 그러니까 로그 4가 되겠지. 번분수 풀면. 그지? 로그 4는 2로그 2잖아. 이해됐어? 근데 TB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라고 했거든? 시간이. 맞아? 근데 A 구하는 게 정답 문제잖아. 근데 봐봐.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지금 결국 뭐를 C를 여기다 정리해서 뭐 해주면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주면 얘를 정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자 C 보자. C는 어떻게 돼, 장하나? C 정리하자. 여기서 C는 2로그 2분의 그렇지 3K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라고. 따라서 2로그 2분의 3K 곱하기 자 4분의 3K니까 복잡하잖아.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해버려. 그러면 얘는 3K가 될 거고 분자는 8 로그 2가 되겠지. 그치? 얘가 뭐야? A잖아. A. 그래서 얘 약분 그 다음에 2 로그 2 약분 아니 로그 2 약분 2 약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쵸? 이런 활용 문제 나올 때는 뭐 한다? 거기다가 잘 메모해 가면서 정확하게 실수 없이 4점짜리니까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혹시 지금 방학 안 한 학교 없죠? 다 했지? 지금 방학 시간 잘 보내야 돼. 알았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띠가띠가 놀진 않겠지만 공부를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학이 돼야 돼. 겨울방학이. 다른 뭐 안 되는 과목도 찾아서 보충해야 되고, 특히 뭐 이과생들은 문과 아니 이과생들 문과 아니고 이과생들은 과학, 문과생들은 사탐 이런 거 잘 챙겨야 되고. 아시겠죠? 등급 올릴 수 있는 것들. 그 다음 저기 117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 활용 문제죠. 얘도 밑줄 쳐가면서 한번 해보자. 자, 어떤 지역의 먼지 농도에 따른 대기 오염 정도는 여과지의 공기를 여과시켜 헤이즈 개수를 계산해 판별한다. 몰라 아무것도. 광학적 밀도가 일정하도록 여과지 상의 빛을 분산시키는 고형물의 양을 헤이즈의 개수 밑줄 H, 헤이즈의 개수 H까지. 그 다음에 여과지 이동거리 L 밑줄. L은 이동거리래요. H는 뭐 개수고. 여과지를 통하여 빛 전달률 S 밑줄.
그래서 관계식이 밑에 있대요. 나 몰라. 뭐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대입할 거니까. 자, 두 지역 AB의 대기오염 정도를 판별할 때 각각의 헤이즈 개수를 HA, HB라고 하고 여가지 이동거리를 LA, LB라고 했을 때 빛 전달률을 SA, SB라 하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거의 밑줄 쳐야 되겠죠. 루트 3 HA는 이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EHB 라고 되어 있고 LA는 ELB 라고 되어 있을 때 SA는 SB의 P제곱 이래요. 그랬을 때 P를 구해라 그랬네요. 그죠? 자, 그러면 HA에 관한 뭐야? H가 뭐지? 헤이즈 개수를 구해볼까? HA는 LA분의 K는 뭐 상수겠죠? 보통 이런 건 상수를 많이 써요. 로그 SA분의 1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HB는 당연히 B에 대한 헤이즈 개수니까 LB분의 K 로그 SB분의 1 이렇게 구할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뭘 찾아야 돼? SA와 SB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LA 어디냐? 여기 이 식들을 뭐 해서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뭘 찾자? 관계식을 찾자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자 HA는 아니다. HB를 대입하자. 여기 정리해서 자 HB는 2분의 루트 3 H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LB는 2분의 1 LA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대입해 보자고. 쭈르르르르 대입하면 어디니? HB는 여기 2분의 루트 3 HA, LB는 2분의 1 LA, 2분의 1 LA,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로그 SB 분의 1 이렇게. 아이고 아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여기 분모분에다 2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 HA 는 그 다음에 어디냐 요거로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LA분의 2K 로그 SB분의 1이니까 얘는 SB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S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LA 이항하고 2K 다 이항하면 어떻게 되냐? 4K 분의 루트 3 곱하기 LA 곱하기 HA가 로그 SB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제곱은 뭐야? 로그 앞에 곱해지는 건 마이너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려. 따라서 SB는 이게 지금 상용로그니까 10에 4K 마이너스 루트 3의 LA 곱하기 HA 이렇게 되겠죠. SB가. 그치? 그 다음 SA도 정리를 해보자고. 그래서 여기에 관계식에다 넣어보면 이 P의 값을 찾아줄 수 있을 테니까. 자, 얘도 정리하면 자, 얘 하나 나왔고요. SB.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SA 구해보자. 얘 정리하면 양변에다가 LA분의 K를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K분의 LA 곱하기 HA가 로그 마찬가지 SA분의 1이니까 SA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은 로그 앞에 곱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양변에다 곱해줘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따라서 SA는 10에 마이너스 K분의 LA 곱하기 HA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SA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이 자리, SB는 이 자리 들어가면 되겠지.
얘가 SA. 이렇게.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10에 마이너스 K분의 LA 곱하기 HA SA 그 다음에 SB는 얘를 대입해 주시면 10에 마이너스 4K분의 루트 3LA 곱하기 HA의 전체 몇 제곱? P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K분의 L 지수만 따져볼까? 마이너스 1은 다 떼고 K 떼고 LA 떼고 HA 떼고 그럼 남는 건 뭐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P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니까 양변을 몇으로 나눠주면 4분의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따라서 P는 루트 3분의 4 그래서 유리화 해주면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나 유형 14번. 자, 유형 14번은 거기다 밑줄 쳐보자. 두 자리의 자연수 n. 두 자리 자연수 n이다. 그랬을 때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알파라고 할 때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두 자리 자연수 뭐 있니? 10. 얘가 n이라고 해봐. n이 10이라고 했을 때 그럼 로그 n은 1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20? 그러면 얘는 몇이야? n이 20이라고 한다면 로그 20이 되는 거니까 얘는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지. 아무튼 두 자리의 자연수가 됐다. 그러면 정수가 몇이다? 1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런 꼴로 나타내야 되겠지. 따라서 n이 결국 뭐보단 크고 10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리의 자연수일 때 로그 n은 1. 얼마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것. 1. 얼마. 근데 여기를 우리가 1. 얼마만 쓰면 안 되니까 여기에 소수 부분이 알파라고 했죠.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반드시 이 알파는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소수라는 것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치? 그랬을 때 2분의 1 플러스 로그 n은 알파 플러스 로그 4의 8분의 n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로그 4의 8의 n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상형 로그를 이용해야 되니까 얘도 결국 뭐 해볼까? 상형 로그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2분의 1 플러스 로그 n은 알파 플러스 얘는 밑변환 해주면 어떻게 돼? 로그 4분의 로그 8분의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 진수가 지금 뭐 해져 있어? 나눠져 있지? 그럼 뭘로 바꿔줄 수 있어? 로그에 차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4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 로그 n이 지금 우리가 1 플러스 알파라 했고 거기 써져 있는 것은 소수 부분이 지금 뭐야?
그냥 이거 알파 값을 이용해도 되겠다. 여기 1 플러스 알파니까.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할 것 같고요. 로그의 n. 얘가 우리가 지금 1 플러스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냥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럼 알파가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좌변은 2분의 3만 남겠지. 이게 훨씬 쉽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 4의 8분의 n이다. 이렇게. 그럼 이거 지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8분의 n은 따라서 8분의 n은 어떻게 된다? 4의 2분의 3제곱. 근데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그래서 약분해주니까 답은 우변은 8. 따라서 n은 몇인가요? 64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유형 15번. 자, 유형 15번에 자, 거기 밑줄 쳐보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 하자. 그랬을 때 f의 n 플러스 10 n 플러스 10을 했을 때 f의 n에다가 1을 더했을 때 같아지게 하는 뭐를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보자 그랬지.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우리가 fx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했다. 그러면 로그 10은 몇인가요? 로그 10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10을 대입해봐. 그러면은 좌변이 f20이고 f20이라는 것은 로그 20의 정수 부분이잖아. 그치? 그럼 로그 20의 정수 부분은 몇이야? 1이지? 근데 로그 10의 정수 부분은 몇이야?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성립이 안 해. 이민아, 코는 굴지 말아야지. f의 20은 1이고 f10은 1이고 그럼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1 대입해볼까? f11은 몇이야? 1이지. f1은 몇이야? 0이죠. 정수 부분 0이잖아. 로그 1이니까. 그러면 얘가 성립하나요? 그치? 그러니까 n이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뭐 해야 돼? 작으면 성립하나? 9 대입해볼까? 9? 19? F19는 몇이야? 1이지. F9는 0이죠. 0 더하기 1이고 얘 1이니까 성립해? 성립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이렇게 비슷한 경우 뭐야? 차수가 자릿수가 바뀌는 게 뭐가 있어? 90? n이 90이면 f100이죠. f100은 정수 부분이 몇이야? 2란 말이야. 로그 100의 정수 부분이 2. 그 다음에 f90은 1이지. 1 더하기 1이니까 몇이야? 2가 된단 말이지. 따라서 n이 몇보다 크고 9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 안 되지. 99 가능해? 99 가능하겠네. 왜냐면 얘는 109일 거고 얘는 2일 거고 얘는 1이니까 99까지. 맞아? 그럼 얘는 몇 개야? 9개? 그 다음 얘는 몇 개야? 10개? 그쵸? 99에서 90 뺀 다음 1을 더해줘야 되니까 10개.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건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y는 ax의 제곱, 여기에서 a가 1보다 큰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함수 그릴 때는 어떻게 보통 점들을 찍어서 나타내죠,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점을 몇 개 찾아보자. 자, x가 0이면 항상 어디를 지나? 1을 지나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뭐야? 0,1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y는 ax의 제곱을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다. 그렇죠? 자, x가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써도 되겠지? 음의 무한대로 쭉 가. 그러면 a의 음의 무한대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 a의 무한대분의 1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럼 a의 무한대는 엄청 큰 숫자고 1은 상수잖아. 그럼 어디에 점점 가까이 갈까? 0에 점점 가까이 가겠지? 근데 0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거든? 그걸 뭐라고 불러?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뭐야? 점근선이 있다. 얘를 좀 옆에서 쓰자. 그래서 얘네 0,1을 지나고요. 두 번째 점근선이 있어. 점근선. 점근선은 x축 또는 y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 함수를 봤을 때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하는 직선이 되는 거야. 뭐 곡선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거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증가함수라고 부르죠. 증가함수라고 불러. 언제?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일 수도 있죠. 밑이 뭐와 뭐 사이에 있을 때 0과 a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감소함수가 된다.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굉장히 뭐하다? 의미가 깊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정의역은 x에 해당하는 값들은 뭐 할까요? 모든 실수가 되겠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함수 x의 정의역들은 존재할 거고, 하지만 치역은 어때? 항상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정의역은 x바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하지만 치역은 y바 y는 항상 뭐보다?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0이 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여기 점근선에서도 얘기했듯이 0이 되게 되면 점근선이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잖아.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봤을 때, 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야? x의 범위가 주어질 때 우리는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죠.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어떻게 돼? 커지게 되지. 그럼 최대값은 언제가 클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거야. 단 a가 뭐일 때? 밑이 1보다 클 때. 근데 0과 1 사이일 땐 감소함수니까 그게 뭐가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x가 최대일 때 y는 최소. x가 최소일 때 y는 최대가 되는 거지. 감소함수일 때는. 그치? 그래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최대가 언제 되고 최소가 언제 되는지 반대가 되니까 반드시 이 a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a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명심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자주 나오는 건데 평행이동. 과 대칭이동. 평행이동만 하고 저쪽에서 쓸까?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평행이동. 자, y는 a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보자. 그러면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 마이너스 m을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y는 a x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될 거고,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 마이너스 n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죠. 얘가 이제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이 되겠고, 그 다음 대칭 이동. 자, x축 대칭했대. 자, x축 대칭이면 뭐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야죠. 그 다음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야죠. x축 대칭은 y 아니지, 왜 x축이야 했지. x는 y, y는 x, y는 x 대칭. 얘네 뭐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 대신에 x, x 대신에 y, y하고 x를 바꿔주는 거죠. 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역함수라고 부르죠. 역함수라고 부른다. 또 아는 거 있나? 이제 여기 말고 또 뭐 있냐면 뭐 점대칭 있고 직선대칭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실은 이제 이런 데에서는 적용되진 않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어디서 적용이 많이 되냐면 뭐 원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나오게 되면 또 다시 해보자. 자, 또 더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 너무 적게 풀었잖아, 그치? 몇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지수함수에서. 자, 유형 1번 해보자. 자, 유형 1번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자, 여기가 A, CB. 여기 A, 여기 C, 여기 B. 근데 A의 좌표는 Y좌표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얘가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잖아. 그러면 Y가 3분의 1 되려면 X가 몇이 돼야 돼? 정원아? X가. X에다 몇을 대입해야 3분의 1이 나오니?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이 나오죠. 그럼 A좌표가 마이너스 1,3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B좌표는 알아 몰라? 그럼 A, 3의 A제곱이라고 해보자고. 근데 문제에서 무슨 힌트를 줘서 거기 밑줄 쳐보세요. 3분 AB를 1대2로 내분, 이런 힌트를 줬잖아. 그쵸? 자, AB를 1대1로 내분을 줬어. 그랬는데 C가 어디 위에 있다? 거기까지 밑줄 쳐야 되겠다.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것은 X가 몇이라는 거야? 0. 그치? 끝났죠? 그럼 AB를 1대2로 내분 점 찾아보자. 얘는 어떻게 돼, 장원아? X좌표. X좌표의 내분점 구해보자. 1대2로 내분하는 점. 3분의 B하고 1 곱하고 B의 X좌표. 그렇지. 2하고 A의 X좌표. 그렇지. 마이너스 2. 몰라, 뒤에는 모르겠어. 근데 얘를 구할 수가 있다고. 왜? Y축 위에 있다며.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 장원아? 0. 따라서 A는 몇? 2. A가 2니까 2, 몇이야?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B의 Y좌표가 몇이다? 9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다음. 자, 유형 2번. 자, 유형 2번은 자,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m을 대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식은 어떻게 돼? y는 2x제곱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어디를 지난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거기다 밑줄 치고 그럼 뭐 하면 돼? 대입.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대입하면 2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m. 그럼 m 값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m 몇이야, 자원아? 2분의 3. 그렇죠.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 몇 문제나 풀었나? 10문제는 아직 안 넘었지? 그치? 너무 많이 풀면 또 힘드니까. 자, 유형 3번. 유형 3번도 보자.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다. 그랬을 때 y는 2의 2x 플러스 a 2의 2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의 지금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했다. 밑줄. y축에 대하여 대칭했다. 거기 밑줄.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x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그래프는 y는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2다. 그런데 점근선의 방정식 2라고 했으니까 b가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그치? 왜냐면 그만큼 올라간 거잖아?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y는 개념 설명할 때 ax제곱에서 점근선이 뭐라고 했어? 점근선이 y는 0이었단 말이야. 점근선의 방정식이. 그치? x축. 그런데 걔를 뭐 하게끔 평행이동해서 위로 올리면 그만큼 올라가겠지, 점근선도. 그치? 그런데 결국 이 평행이동한 게 b가 뭐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잖아. 근데 그게 점근선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점근선이 설명하는 건 뭐야? 이 b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b가 2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1,10을 지난다.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게 되면 a값 구해줄 수 있겠죠. 끝났죠? 그래서 10은 2에 2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항하고 쫙 구하면 a값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항하면 8. 2의 세제곱은 2의 2 플러스 a.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딱 2개만 더 할까? 원준아, 딱 2개만 더 할까? 너무 많아? 그럼 딱 하나만 더 하자. 마지막 여기까지. 유형 4번. 자, 닫힌 구간이네요. 0과 4 사이에서 fx가 3분의 1에 x-2제곱 플러스 1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a 보세요. a 밑이 어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럼 얘는 감수함수라는 거야. 그럼 x가 커지면 y는 어때? 작아지죠? x가 작아지면 y 어때? 커지겠지? 그러니까 x가 몇일 때? 0일 때 최대값이 되겠네.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면 따라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